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건설 공무관리 강사 김광열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직종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NCS 건설 공사 관리에 대해서 배워두면 현장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보면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공무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NCS 건설공사 공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공무관리라는 것은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공사기획 및 계약, 공사 현장의 운영, 설계 변경, 기성관리, 견적 업무, 공사비 및 공사 자원관리, 준공 후 사후관리 등 성공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업무를 하는 일이 공무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건설공사 공무관리의 NCS 능력 단위의 목차를 보면 10개 단위로 이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현장 착공관리, 설계 적정성 검토, 실행예산 관리, 계약 관리, 현장 자원 관리, 하도급 관리, 공사 원가 관리, 현장 준공 관리, 고객 관리, 하자 관리, 이렇게 10개 이제 능력 단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시간에는, 제1장, 현장 착공 관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착공 관리는, 현장, 건설 현장 착공 단계에서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고, 필요시 공동도급 회사 간 계약 이행에 관련된 상호 약정사항을 협의하고 확정하며 공사 착공 시 필요한 인허가 신고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기한 내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 공사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장 착공 직무 능력을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착공 관리의 목차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편의 현장 사무실 개설하기, 제2편의 공동도급 관리하기, 3편의 착공 관련 인허가 법규 검토하기, 4편의 착공 보고서 작성 및 신고하기, 5편의 착공계 변경 제출하기,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1편 현장 사무실 개설하기하고 2편의 공동도급 관리하기, 요 2개를 1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편 현장 사무실 개설하기가 되겠습니다. 현장 사무실 부지 확보 및 가시설물 축조 계획. 자, 현장에 이제 어떤 현장에 이제 계약을 하고 현장을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장 개설 이제 준비를 좀 하게 되는데, 먼저 건설회사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이제 공사 부지를 인수하고 현장 사무실 부지 또는 기존 건물을 확보하여서 도급계약서 및 현장 조건에 부합되는 현장 사무실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들을 본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서 축조 준비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공사 초기에는 이제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이 되겠죠. 현장 소장을 중심으로 공무 담당, 관리 담당 몇 명이 나와서 현장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현장 개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할 때 이제 또 먼저 선행될 게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인허가 관청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죠. 자, 현장 개설 업무 절차를 보면 먼저 사전 검토 사항과 서류 작성해서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하게 되는데, 먼저 사전 검토를 보면 먼저 설계 이제 그 도면이 있죠. 설계도서를 공사나 공무 현장에서 이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부지 현장 조사하고 허가 조건 검토, 일정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제 착공 관련 서류를 이제 리스트 작성을 하고,
이제 서류 작성을 하는데 현장 이제 수행 조직 구성을 이제 먼저 하죠. 기구 조직, 안전, 환경, 그다음에 품질 그런 계획서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가설 계획도 좀 하고, 관계사 서류, 관계사 이제 그런 시행, 그다음에 설계, 감리사, 협력업체 그런 모든 관계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착공 서류를 취합하고 착공 신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현장 개설 업무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사 이제 개설할 때 이제 순서를 보면 공사 부지를 먼저 인수를 하고, 다음 대지 경계 측량을 이제 실시하고, 가설 울타리 설치, 인근 대지 및 기존 건물 임대를 해서 현장 개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공사 부지 이제 인수입니다. 자, 그 부지 인수는 이제 발주자에게 이제 해당 공사 현장 부지를 확인 후에 이제 대지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소유 대지를 정확히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국가 땅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지자체 땅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띄려면 이제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 다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넷 민원 24시 접속해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지 경계 측량을 실시한다. 이건 분명히 이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경계가 이제 불분명해가지고, 이제 사유지를 이제 더 침범한다든지, 사유지를 이제 점유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에 이제 지적 측량을 의뢰해서 현장에서 이제 현장 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 경계선을 확인 입히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소유주 그 민원인에게도 반드시 입히해서 확인하고 같이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도록 입히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측량을 할 때 대지 경계 측량 실시하고 그 측량 성과표를 좌표로 도면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 훼손되더라도 나중에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설 울타리 설치는 이제 토목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 부지가 이제 대부분 이제 광대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임대를 이제 해서 사용하고 나대지 같은 데 이용해서 현장 사무실을 이제 가설 울타리 설치하고 하게 되죠. 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측량을 실시한 후에 대지 경계선 보다 이제 안쪽에 보통 사무실을 짓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가설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과 이제 높이, 공사 안내 표지판, 울타리 외부 디자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가설 울타리 설치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이제 최적의 그 안을 도출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가설 울타리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자, 여기 주변에 이제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지자체 로고랄지 홍보랄지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가설 울타리는 또 이제 그 가설이기 때문에 높이가 6m 이상 같은 경우는 방음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 태풍이나 이런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철골 기둥을 세워서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와이어로 이제 잡아줘서 이렇게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가설 출입문 설치가 나오는데, 자, 여기 건축 현장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장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이렇게 설치해서 출입하는 인부나 장비 그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들어올 때 이제 명부 작성하고 열 체크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출입문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인근 대지 및 이제 기존 건물을 이제 임대 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토목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그런 그 나대지랄지 어떤 임대 그런 거를 사용해서 현장 사무실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도로 같으면 이제 전체 이제 시점에서 종점의 한 중간 정도 그 부분에 이제 그 부지를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가설 사무실을 이제 보통 지켜야 되는 것이죠. 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 내에 이제 그 빈 공간이랄지 녹지 구간 그런 구간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본 공사 이제 골조 공사랄지 이제 여러 이제 시설들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피해서 하는 게 이제 좋겠지. 나중에 저 중간에 이제 또 옮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상층에 이제 골조 공사가 이제 완성되고 이제 가설 사무실을 이제 그쪽 사무실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공동주택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나 관리사무소를 먼저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현장 사무실로 사무실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가시설물 축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하기가 되겠죠. 자, 가설 건축물을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축조 이제 배치도를 이제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가시설물은 이제 현장 종합 가설 계획도를 작성해서 현장 사무실, 창고, 숙소, 현장 식당, 실험실, 현장 협력업체 사무실, 가설 울타리, 가설 출입문, 간이 주차장 등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사가 이제 간섭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공공사의 지장이 주지 않도록 그 배치도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는 가설 건축물 축조 이제 준비를 할 때 가설 건축물 배치도 작성을 한다는 거죠. 발주자와 감리자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 배치를 하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재질이나 가설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을 결정을 해서 확정한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2층으로 보통 지켜야 되고 이제 1층으로도 많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태풍이나 이제 폭풍우, 바람 같은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제어를 쓸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가설 사무실을 지게 되면 튼튼하게 이렇게 설치를 좀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그 현장 배치도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크레인을 이제 감안을 해서 현장 사무실은 이제 요 우측 사이드 쪽에 이제 갈 사무실을 이제 짓고 하게 되는 것이죠. 본 건물과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는 아파트 이제 건설 현장 같죠. 가설 사무실을 이제 지었는데 2층으로 이렇게 지은 것을 보고, 이런 안에 간판이랄지 여러 조경도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도 이제 그 현장을 지었는데, 이건 컨테이너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3층짜리로 지은 것 같더네요. 3층. 자, 이제 두 번째 가설 건축물 평면도 작성하기. 가설 건축물 지으려면 이제 평면도를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죠. 현장에 있는 그 소장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직원들, 감리단, 또 감독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이제 사무실을 배치를 할 것인지 평면도를 작성을 해서 좀 감리단일지 감독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설 건축물자 인면도 작성하기. 인면도를 작성을 해서 발주처나 감리단 승인하에 이제 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저기 건축물에 이제 조경시설할지 간이 주차장 각종 표지판 안내도 이런 것들도 이제 작성을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현장이 유직에 있다 보니까 도난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도난 방지 시설도 반드시 설치를 해야죠. 세콘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CCTV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전 차단기랄지 화재 감지 기능을 해서 화재 발생을 이제 예방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죠. 가설 건축물이 이제 태풍에 이제 좀 취약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바람에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가설 건축물도 이제 구조 검토를 해서 지붕에 와이어를 묶어서 기초에 이제 단단히 묶기랄지 건물 외벽에 이제 앵글 등 철골 부재로 이제 보강해서 태풍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축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주 2번으로 해서 인허가 기관 신고사항 및 본공사 간섭 문제 파악하기.
첫 번째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사항 및 절차 파악하기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해당 공사 인허가를 승인한 기관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우리나라 모든 기관의 법령 관련 서식 작성 신고를 필요하면 되겠죠. 가설건축물은 또 존치 기간이 있는데, 존치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 신청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존치 연장 신청을 관청에 제출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설건축물 존치 후에 철거 및 원상 복구 방법 강화하기.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철거를 또 해야 되는 그 입장이죠. 그래서 가설건축물 칠 때 철거도 감안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나중에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원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죠.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 및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공사 중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 본공사 건물 피해서 좀 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목 현장 같은 경우는 유박지역에 시설 도로공사 등 오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그 휴게 시설이랄지 숙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는 게 좋겠죠. 가설건축물 원상복귀 계획 수립하기인데, 가설건축물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다른 현장으로 전용해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철거해서 나중에 다른 쪽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는 주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또 그 임대를 했으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설치를 할 때 원상복구를 가능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지 사용 승낙서 또 양식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도 있죠. 사무실 출입구랄지 그런 경우는 그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제 2편의 공동도급 관리. 현장을 운영을 할 때, 지역사를 포함해서 공동도급사 두세 개, 네다섯 개 공동도급사 있게 되죠. 그 관리를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공동도급사는 공동도급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실행 예산 협의 확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본사 관리하게 보면, 공동도급사를 정의를 보면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맡아서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 형태를 말한다고 나왔죠. 이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주자가 지역사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하고 같이 공동도급사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동도급의 유형에는 공동 이행 방식, 그다음에 분담 이행 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혼합 방식, 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좀 봐두시고요. 공동도급의 용어, 공동계약설, 공동수급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 협정서, 주계약자 보시고요. 공동도급의 유형자 구분하게 보면, 다수의 현장에서 공동 이행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공동 이행으로 현장 직원이랄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한 현장 사무실에서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는 게 공동 이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담 이행 방식은 완전히 나눠서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공동 이행 방식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거나 파견해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그걸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도 같이 이제 출자 비율에 따라서 배당해서 나누는 것이 이제 공동도급이라고 그러겠죠. 분담 이행 방식은 이제 완전히 나누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는 이제 주계약자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고, 혼합 방식은 이제 공동 이행 방식하고 분담 이행 방식을 합친 그런 방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분담 이행 방식하고 공동 이행 방식은 이제 비교를 좀 해놓은 걸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 이행 협약서 이제 작성하기인데, 공동도급을 이제 할 때 반드시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공동수급은 이제 표준 협정서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준 협정서에 맞게 이제 공동도급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이제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해서 계약을 좀 말하는 것이죠. 공동이행 방식 이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협정서를 작성을 좀 하는 그런 방식이죠. 공동으로 이제 출자를 해서 연대에 하여 이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분담 이행 방식은 일정한 구성원이 일정 분담하여서 나눠서 이제 공동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주계약자를 선정해서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건설공사 실행예산 검토 및 확정하기 나오는데, 건설공사 실행예산을 좀 작성을 하게 되죠. 처음 시작하게 되면. 먼저 실행예산을 정의를 보면,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건설공사를 수주하여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의 제반 조건을 또 공사 시행의 제반 조건 이것을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공사의 계약과 내역서는 별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영 반칙이라고 나와 있죠.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그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실행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행 예산의 기능은 계획 기능과 조직 기능, 지휘 기능 이렇게 있는데, 계획 기능은 목표 이익 실현 및 제반 실행 계획,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개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계획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직 기능은 공사 시공 활동이 되도록 현장 시공 인원을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직 기능이고, 지휘 기능은 실행 예산에 의해서 시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휘하는 그런 지휘 기능이고, 네 번째로 조정 기능은 확정된 기업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하여서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각 부문 상호 간의 업무 활동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조정 기능이 되겠죠. 통제 기능은 경영 방침, 경영 계획 표준 원가 또는 경제성의 원칙, 계획과에서 각 관리 집행 활동이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통제 기능이 되겠죠. 이제 실행예산의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는 가실행예산, 본실행예산, 변경실행예산. 그런데 먼저 가실행예산은 본실행예산 전에 임시로 그 실행예산을 받아서 현장 사무실이랄지 현장 초기에 투입되는 인원들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실행이 되겠죠. 가실행예산. 본실행예산은 착공 후에 두세 달 안에 확정을 좀 본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본실행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것은 현장에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확정을 한다든지, 여러 이런 걸 통해서 확정된 그런 실행 예산을 말하는 것이죠. 변경 실행 예산은 현장에서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실행 예산도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변경 실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은 주관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착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집행을 하고 공동도급사가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본 실행재산의 구성원과 협의해서 협의를 이제 같이 해야 되겠죠. 구성원들과. 그래서 적정한 실행재산을 이제 확정하는 그런 게 이제 실행재산 편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공동도급 업무 흐름과 이제 운영 요령 파악인데, 이것은 이제 주관사의 이제 현장 대리인 책임하에 공무 담당자 책임자가 공동자 도급 업무를 이제 추진하고 구성원은 현장 책임자 공무 담당자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들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공동도급에서 할 때 킥오프 회의 개최를 했는데 공동도급 주관사는 이제 본사에 공동수급제 각 구성원의 현장 책임자를 이제 소집을 해서 현장 개설 및 공동계약 운영 요령,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공사 착수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고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이제 투입할 현장 조직을 이제 구성하고, 사건들은 또 소요되는 비용 산출, 그다음에 인허가 관계랄지 신고 작성, 이제 가설 사무실 어떻게 하고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안 사항들을 결정을 이제 공동도급사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회의록을 이제 작성을 해서 참석자 전원 이제 서명을 반드시 받아놔야지 나중에 이제 문제 소지가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동소급 협약서에 이제 합의문 작성해서 협약들 체결을 하는 거죠. 합의문 확정된 것 같은 경우는 합의문을 작성을 해서 사인을 다 받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계약 예규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파악한다. 네, 네, 정부에서 이제 공동계약 운영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 요령을 활용해서 현장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착공신고 및 각종 신고서 제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 개설에 관한 공동가설공사를 추진을 하는데, 공동가설공사에서는 가설 울타리, 세련시설, 가설 사무실, 가설 창고, 임시동력, 공사 상수도 같은 것들 대지경제 측량을 실시를 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제 굴착공사 공정 하도급 발주. 자, 굴착공사랄지 토공사, 이제 전문공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 이제 건설 공사를 이제 선정을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죠.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파악한다 하는데 공동수업체에 관한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하는 것이죠. A 업체, 이제 B 업체, C 업체 각 업체마다 이제 그 인력을 이제 어떻게 투입을 하고 또 예산을 이제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분담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하고 협의하고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장 대리인, 공무팀장, 공사팀장, 배치는 이제 어느 이제 팀으로 좀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수업체 간에 이제 공사비를 이제 분담을 하게 되는데 공동 이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손해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익과 이제 손실을 같이 이제 공동 수급체가 이제 같이 지분율대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현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죠. 이제 그 회사 경영 상태가 이제 안 좋다든지, 어려울 때 이제 그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각 그 남은 수급체 이제 남은 그 비율만큼 나눠서 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사 수행 방법을 이제 추진을 한다. 근데 공사 수행 방법도 이제 서로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안전 및 환경 사고 이제 발생 시 처리 방법도 이제 마련을 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예기치 않게 안전 사고랄지 환경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안전사고 발생할 때는 공동도급 현장의 지분율만큼 제휴를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완전을 이제 기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그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그런 이제 제재 조건들이 많이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업계에서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간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공공공사 입찰 시에
PQ 감점 이제 요인이 되어버리죠. 사고가 나면. 그래서 요건 이제 특별히 이제 신경 써서 안전 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공동도급사 이제 부도 및 지휘 탈퇴 및 시공권 포기 변경 관리. 공동도급사 이제 부도 지휘 탈퇴 이제 시공권 포기. 자, 공동도급사가 이제 부도가 났을 때 이제 지휘를 탈퇴시키고, 자, 시공권을 포기시키고, 자, 남은 자 업체가 이제 그 율만큼 나눠서 할 건지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그걸 이제 협의를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공동이행 방식 같은 경우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급협조약서 작성한 걸 참조해서 이제 관리를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연대 이제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연대 보증인을 통해서 이제 좀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연대 보증이 없는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제 방법을 찾는 것이죠. 자, 공동도급 시공권 이제 포기하는 것. 자, 현장에서 이제 공동도급사의 한 회사가 이제 도저히 이제 현장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 같은 경우는 자, 시공권을 이제 포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회사가 이제 나머지 운영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자녀 공사를 이제 이행한 책임자는 공사 이행 보증 증권을 이제 가입해 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공동도급사 출자 비율을 이제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부도난다든지 이런 이제 시공권 포기했을 때 이제 출자 비율을 이제 변경해서 이제 합의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양식이 있는데 출자 비율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참고해서 좀 사용하면 되겠죠. 공동수급제 탈퇴 및 공사 포기 각서 이것도 점표를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편 현장 사무실 개설하기와 제2편 공동도급 관리하기를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1강을 마치고 제2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